안녕하세요. 부동산 다이어리입니다. 날씨가 너무 따뜻해졌죠. 그리고 벚꽃은 다 졌고, 이제 꽃 구경하는 거는 주변에서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어딘가 가야지 꽃 구경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올려드릴 영상은 뭐냐면, 평택 같은 경우에는 고덕국제 신도시가 굉장히 핫 이슈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전부터 수익률이 괜찮은 물건들이 좀 있었죠. 그게 뭐냐? 미국 렌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요즘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바뀌었어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면적 단위로 해가지고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면적이 33평이야? 그러면 뭐 120만 원, 130만 원 이 정도로 했었는데 이제는 물건마다 시세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세 대비했을 때 얼마 정도로 나오느냐 이렇게 돼가지고 고덕 같은 경우에는 계속 땅 가격이나 시세가 올라가니까 조금 더 많이 받고 저 팽성 같은 경우에는 안정리 거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덜 받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올려드릴 영상은 송탄에 있는 미군 렌탈하는 업무용 오피스텔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찍어 드리려고 해요. 수익률 괜찮아요. 평형대 괜찮고 그리고 위치도 괜찮고 이거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수익형으로 괜찮아요. 잠시만요. 네, 부동산 다이어리입니다. 오늘 제가 좀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군 렌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가 있어요. 안정리에 육군 있고, 여기 송탄 쪽에 공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서로에 대한 장단점이 있기는 해요. 장단점이 있기는 하는데, 안정리 같은 경우에는 부대 안에 관사가 어마무시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관사 안으로 많이들 들어가셨고, 안정리는 군의관이나 장교급 하는 렌탈하우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오피스텔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정리보다는 송탄이 훨씬 더 수익형 물건으로 괜찮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오피스텔을 누가 사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익형 물건인 거고 업무용 오피스텔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방 3개, 화장실 2개예요. 위치는 고덕제 신도시 약간 위쪽으로 그래서 미군이 있는 부대 앞쪽에 신장동이라고 하거든요. 신장동에 있는 물건인 거고요. 부대 앞에서 바로 뛰어서 10분 안에 갈 수 있는 그 거리에 있어요. 직선 거리는 굉장히 가깝죠. 거기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지도 보면서 풀어드릴게요. 왜 이런 물건을 사야 되는지. 그래서 수익형 물건들은 괜찮고 지금 3억대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임차가 되어 있죠. 미군 렌탈이. 그래서 170에서 180만 원 확정가예요. 공실 걱정되세요? 이거는 임차가 되어 있으니까 분양을 받고 잔금을 치르면 바로 나한테 수익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도 보면서 시작할게요. 위치부터 파악하셔야죠. 지도 볼게요. 자, 여기가 고덕국제 신도시인 거고요. 여기가 삼성전자 이렇게 딱 보여지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안정리에 있는 육군. 지금 토지만 보더라도 조금 더 크죠, 안정리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송탄 오산 공군 비행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육군이고 여기는 공군. 이 부분이 있는데 요 안정리 같은 경우에는 요 옆으로 해서 많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렌탈하우스가. 그리고 여기 공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관사 자체가 안정리에는 여기에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요 송탄 같은 경우에는 관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외곽으로 많이 관외로에서 많이 렌탈이 이제 들어가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요번 물건 같은 경우에는 7년 만에 나온 물건이다 보니까 이 미군 렌탈 같은 경우는 이게 장점 아닌 장점이 뭐냐면 신축이 생기면 구축에서 다 옮겨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다 임차가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누군가는 또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또 신축이 생기면 또 옮겨가가 있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도 미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세대하고 또 이제 들어가는 세대하고는 또 이제 중복적으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치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 촬영을 했었는데 거기서 부대가 보일 정도였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생각해 봐 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조금 더 키워 볼게요. 여기가 그 부대라고 그랬잖아요. 부대면 여기 관광특구 이 부분이 정문이에요. 이쪽이 정문이고 여기서 이제 뭔가가 형성이 되고 이런 부분들인데 요번에 분양하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어디냐면 자, 여기가 공군 오산 공군 비행장 그쪽인 거고요. 여기가 이제 정문인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한번 보자고요. 직선 거리를 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500m가 차 안 되죠. 그리고 도보상으로 6분.
뛰어가면 6분도 안 걸리는 그 거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밖에서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 우리는 지금 평온하게 너무 잘 살고 있겠지만 밖에서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 우리는 지금 전시 상황이에요. 전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비상이 걸리면은 내가 막 뛰어서 갈 수 있는 거리. 그게 이제 뭐 얘네들 말로는 차량으로 하든 뭐를 하든 일단은 30분 안에는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그 거리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도보상으로 했을 때 이제 10분 안에 갈 수 있는 그 거리다 보니까 그래서 괜찮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정문 앞에 지금 이제 신축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7년 만에 신축이 처음으로 나온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미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 3개, 화장실 2개 이 정도를 굉장히 좋아라 한대요. 근데 이제 이 물건이 방 3개에 화장실 2개짜리 물건인 거고 그리고 업무용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 미군에 적합하게 뭐 침대 사이즈라든가 아니면 좌변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분양가 안에는 그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업무용 오피스텔이니까 그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집기나 이런 부분들이 미군들은 항상 필요로 하는 게 있어요. 침대가 있어야 되고 내가 소파가 있어야 되고 테이블이 있어야 되고 식탁이 있어야 되고 의자가 있어야 되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TV 뭐 이런 등등이 다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한 가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가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한 5구 타입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고덕신도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가 더 좋으냐라고 판단을 한다면 지금 여기 보시면 르포롤랑이라고 있거든요. 고덕신도시 안에 이 르포롤랑이 있는데 24평 같은 경우가 지금 매매가는 5억대에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왜 굳이 고덕신도시 안에하고 비교를 하니 바깥에하고 비교를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에 5구 타입이 3억 8,800만 원 정도가 분양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장비 끼고 그 다음에 안 하면 안 되는 확장비가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4억 2천 정도? 그 정도가 돼요.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가. 다른 구도심에 있는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죠. 이거는 신축이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브레인시티는 또 거리상으로 있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부대랑 가까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3억 5천에서 3억 8천 평균적으로 그 정도 이제 나오고 있어요. 분양가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렌탈이 확정져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준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일단은 렌탈부터 임차부터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3억 5천에서 3억 8천의 분양가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가 170에서 180만 원 정도를 확정적으로 받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0m, 500m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있고 그 다음에 도보상으로는 뭐 5분, 6분, 7분 뭐 이 정도 걸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완공된 그 건물이 보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영상을 찍어온 게 있고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릴 업무용 오피스텔은 프라운트 힐스 평택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준공이 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요. 사업지 같은 경우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군 부대랑 직선거리 여기는 300m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비교했을 때 뭐 400m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보상으로는 한 7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지금 뛰어가면은 뭐 거의 5분 정도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가 사업부지인 거고요. 사업 계열을 보면은 위치는 신장동에 있어요.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층이 높게 나오는 상황인 거고요. 업무용 오피스텔,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되어 있고 지하 5층에서 지상 13층 그리고 준공은 23년도 11월 24일 날부터 준공이 돼서 임차부터 맞춰졌어요. 그래서 공실 걱정이 전혀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주차 대수는 180대 정도가 돼요. 가서 주차장을 보면 굉장히 여유롭다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면 미군들이 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안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인 거고요. 여기 1층은 근생이 들어가고 12층까지가 오피스텔,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층에서 13층 요 정도 되어 있고요. 오피스텔은 139세대가 있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28세대가 있어요. 웬만치는 임차가 다 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 한 15%에서 20% 정도만 아직까지는 임차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인 거고요. 자, 미군 렌탈이라는 거 많이들 들어보시기는 하셨는데 정확하게 미군 렌탈이 뭐니? 라고 물어본다면 영외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에게 집을 임대해 주는 거를 미군 렌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안정리하고 오산 공군비행장 두 군데가 있는 거죠. 평택은 미군이 두 군데서 주둔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미군과의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군을 관리하는 하우징이 있고 하우징 안에 공인중개사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계약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임대인하고는 굳이 만날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뭔가가 뭐 이게 파손이 됐어요, 이게 고장났어요 이렇게 했을 때도 임대인한테 전화가 안 가요. 우리 영어 울렁증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하우징에서 알아서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렌탈하우스 분양 후 임대 걱정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가 비상시 빨리 부대를 복귀해야 되는 군인 특성 사항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뭔가 비상이 걸렸을 때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리고 또한 3룸 이 공간에 대해서 미군 렌탈이 굉장히 좋아하는 상황인 거고, 처음부터 미군 렌탈을 겨냥을 해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이 뭐 점검이라든지 뭐가 들어왔을 때 불합격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괜찮고요. 임대료 지급은 달러가 아닌 원화로 지급되는 부분, 그 다음에 관리비가 따로 해서 그 미군이 직접 내는 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 현재 K6, 그 다음에 K55 임차인 공급이 안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요 오산 공군 비행장은 355만 평 규모이고, 이 컴폴이 이게 안정리 쪽이거든요. 거기는 433만 평 확장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정도인 거고요. 상주 인원수 8,000명 정도가 되고 영해 거주가 약 5,000명이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안에 관사가 별로 없다고. 근데 여기는 상주 인원은 45,000명이 되고 거의 다 안쪽으로 관사에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산 공군 비행장 인근에 있는 신장동의 오피스텔이나 이런 부분들이 렌탈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요. 미군의 구전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군들이 여기서 거주를 하고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또 누군가는 또 한국에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아, 그 렌탈하우스 갔는데 거기는 안 좋더라, 거기는 좋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들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로 계속 또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제가 제 고객님한테 들은 얘기는 용산에서 렌탈 다각으로 렌탈을 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 분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 미군 세입자들한테 이 오토바이 한 대씩을 임대를 해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많이들 입소문이 나서 이쪽에는 건물에는 공실이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입소문으로 다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미군이 선호한 평형대가 방 3개, 화장실 2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방 3개에 화장실 2개짜리 물건이 나왔고요. 7년간 신규 공급이 없었는데 그나마 신규가 나오니까 이제 구 건물에 있었던 분들이 다 이쪽으로 오시는 그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임차의 안전성이라는 게 지금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양함에도 불구하고 임대분조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실에 대한 우려는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2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군들이 스스로 찾아내든가 아니면은 지금처럼 건물이 다 지어지면 이 건물에 대해서 이제 안쪽에 검열을 해서 거기에 승인이 나면 하나씩 맞추는 이제 이런 부분인 거고, 그런데 이제 미군들이 들어왔을 때 이 검열을 하는데 검열에 대해서 통과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세 대비해서 이 가격이 책정이 되는 거고, 이 계급별로 이 지원해주는 금액이 또 다르다고 해요. 근데 이 지원해주는 금액이 이분들은 군인이잖아요. 군인이고 용병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이 월세를 내요. 임차 이 돈을 정부에서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 계급별로 임차되는 금액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계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단독에 가서 살 수 있는 이유가 그만큼 지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17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가 정해져 있는 부분인 거고, 보증금은 받지 않아요. 근데 이제 누군가는 그 얘기를 하죠. 만약에 이 미군들이 살고 있다가 뭔가를 관리비를 안 내거나 아니면 파손을 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받는 건데, 보증금을 안 받으면 그건 누가 보상해줘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관리해주는 또 업체가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게 정리가 안 되고 만기 퇴실됐을 때 임대인이
이렇게 뭐 서명하는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문제없이 다 처리가 됐습니다라고 하면서 서명하는 게 있는데 그 서명을 안 해줄 경우에는 이 미군들이 본국으로 못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에 대해서는 뭐 안 받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서 보증금은 무보증이라고 해도 안전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분양 면적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5구 타입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아파트의 5구 타입. 그래서 아까 5구 타입 정도의 방 3개, 화장실 2개 정도, 요 정도가 이제 있는 상황인 거고요. 각 층별로 분양가는 다 달라요. 다른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3억 5천에서 3억 8천 정도, 거기에 170이냐, 180이냐, 요게 임차가 돼 있다는 거. 그리고 보증금은 없다는 거. 요거 이제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2군데가 있는 상황인 거고, 오피스텔 A타입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B타입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B1 타입, C 타입, 그 다음에 도시형 A 타입, 도시형 B 타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도면이 그닥 저기 하지는 않아요. 저희가 영상을 샘플 하우스를 찍은 게 있어서 그거를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미군 생활 패턴에 맞는 평면에 더해 이에 맞는 빌트인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본 가전뿐만 아니라 식탁, 소파, 테이블까지 다 들어가요. 왜냐면 그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들어가는 상황인 거고요. 이게 이제 옵션인 거예요. 그래서 세탁기에 건조기까지, 시스템 에어컨까지 이제 다 들어가는 상황인 거고, 침대도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고, 그거는 제가 샘플하우스 찍은 거 그걸로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5구 타입 같은 경우가 브레인시티가 3억 8,800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확장비, 거기에 꼭 해야 되는 옵션들 그거 했을 때 4억 1천에서 4억 2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월세를 얼마를 받을 거니?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고독신도시의 84 타입을 임대료를 140에서 150을 받는데 매매가가 얼마냐? 지금 제일 괜찮은 게 5억 4천에서 높게는 뭐 7억 7천? 요 정도까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5억 4천짜리 같은 경우에는 미군이 잘 안 들어가요. 그러면 미군이 들어갈 수 있는 평형대의 위치에 그 금액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는 6억 5천 정도의 일반인, 우리 한국인한테 줄 때는 140에서 150을 받는단 말이에요. 84 타입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군 렌탈은 거의 한 190 정도를 받아요. 그러면 6억 5천 주고 190을 받을래? 이거 하고 지금 이 업무용 오피스텔 이 부분에 대해서 3억 5천에서 3억 8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확정된 금액은 170에서 180이에요. 어떤 게 가성비가 좋을까요? 저는 이거라고 봐요. 항상 투자할 때 내가 가성비가 좋고 내가 들어가는 그 금액이 작아야 되는 거잖아요. 수익률이 높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비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오늘 얘기해 드리는 프라운트 힐스 이 업무용 오피스텔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가성비로 따지고 수익률로 따졌을 때는. 그래서 이 상황인 거고요. 보시면 월 170, 180의 임대료 책정으로 6.71% 이거는 대출 60% 했을 때 5.5%를 적용했을 때 이제 6.7% 이 정도가 나오고요. 무대출로 했을 때는 5.7%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위에 부분 요까지는 180만 원을 받고요. 요 밑에 4층부터는 175만 원, 170만 원 요 정도로 받아요. 정말 그렇게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들어가서 거주하고 그렇게 내고 계시니까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인 거고요. 여기까지 보셨으니까 이제는 샘플 하우스나 주변 그 부분을 보고 또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이 영상은 이틀 전에 왜 비 왔었잖아요. 그때 부대 앞에 가서 찍은 거예요. 부대 앞에 가서 찍었는데 저 맞은편에 보이는 게 부대예요. 그리고 이 앞에가 상업지역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판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뭐 영어로 써 있거나 어디 보면은 이제 미국에 온 것처럼 외국에 온 것처럼 이제 간판들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부대인데 촬영을 하게 되면은 저기서 제재를 해요. 경비가 와서. 그리고 오늘 이제 소개하는 오피스텔. 이게 외형인 거고요. 이 앞에 이제 철길이 있는데, 기차는 안 다녀요. 그리고 가끔 1년에 한 2번 정도는 이제 물품 가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작동을 한다고 해요. 기차가 다닌다고 해요. 그리고 요 안에 내부에 들어왔는데, 여기는 공동 화장실. 여기서 샤워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좌변기가 있고요. 미군이 크다고 해도 저 부분에 저는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사이즈에 맞게끔 설치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요. 들어오다 보면 방이 3개라고 그랬잖아요. 들어오면서 이제 방 왼쪽에 있는 방이 있는데 창문이 있고 그다음에 붙박이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방에는 저 침대가 있는데 여기는 슈퍼 싱글 침대 이 부분이 있는 거고요. 미군이 커서 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사이즈나 이런 부분들은 다 조건에 맞게끔 지금 설치를 했다고 해요. 여기가 거실.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은 당연히 있고요. 밖에 보이는 뷰 자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12층이거든요. 12층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뭐 이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 그리고 보여주는 부분도 괜찮고, 소파도 옵션,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도 옵션, 테이블도 옵션, 그리고 여기 보시면 4인 그 식탁하고 의자도 옵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텔레비전도 이제 옵션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상태로 해서 저희가 분양을 받는 거고, 커튼까지도. 그리고 앞에 보면은 이 맞은편에 오른쪽 끝에 보이는 게 냉장고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까지도 옵션. 오븐이라든지 식기 세척기도 옵션.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옵션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덕션이 있는 거고. 그리고 요 옆에가 이제 냉장고 있는데 냉장고를 제대로 못 찍어 드렸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거실도 괜찮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주방 옆에 있는 방이 저 끝에 창문이 복도 쪽의 창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못 들어오게 이제 그 방범도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어컨이 지금 2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실하고 안방하고 시스템 에어컨은 2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방 3개라고 그랬잖아요. 그 2개는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인 거고요. 이게 안방이에요. 안방에 들어가는 저 침대는 퀸 사이즈. 모든 게 다 미군이 원하는 사이즈와 스타일로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문이 또 환기창이 있는 상황인 거고, 여기에 이제 안방에 뭐 개수대라든지 아니면은 좌변기, 그 다음에 반신욕을 할 수 있는 그 욕조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반신욕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욕조가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못 찍어드렸던 게 이제 세탁기하고 건조기. 그래서 이렇게 찍었어요. 그래서 밑에 거는 세탁기, 위에 거는 건조기. 건조기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리를 해봐 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제 파일로 이 물건에 대해서 다 브리핑 해드렸고, 현장 가가지고 샘플하우스, 그 다음에 미군 부대 앞에 있는 거리의 실정들, 이런 부분까지도 다 말씀드렸거든요. 기존에 있는 미군 부대 앞에 인프라를 다 사용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이 오피스텔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인프라는 다 그걸 쓰면 되는 상황인 거고, 내 건물이, 내 호실이, 공실이 나는 게 위험스러워요? 그게 걱정스럽고 그게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하세요? 여기는 다 렌탈이 되어 있는 부분이 확정이 되어 있고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분양 가격은 층마다 호실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3억 5천에서 3억 8천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견적서는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공실이 없다라는 게 정말 큰 메리트인 거고,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는 거, 그리고 공실 걱정이 없으니까 바로 잔금 치르시면 내가 수익률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장점들이 있는 거고, 이 분양 가격 안에 부가가치세하고 그 다음에 집기나 이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따로 비용 발생될 수 있는 거는 세금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인 거고, 이 물건이 그나마 요즘에 할 수 있는 것 중에 수익형으로 굉장히 괜찮은 물건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이 물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 전화번호 있죠.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응대해 드릴게요. 이 정도 가격에 이 분양가에 이 정도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물건 정말 없거든요. 공실 걱정도 없는 물건이고, 그래서 이 물건을 올려드렸고요. 제가 네이버 밴드에 부동산 다이어리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시면 제가 승인 내드릴게요. 그거는 밑에 링크를 걸어드렸거든요. 거기서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책도 건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구매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도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어요. 그래서 밑에서 구매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좋은 물건들, 계속 좋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 계속 올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주, 더 많은 정보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뭐 핑계겠죠. 계속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때문에 계속 텀이 길어지고 있는데 자주자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좀 도와주셔야 되겠죠.
구독 버튼 눌러주셔야 되겠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그래 주시면 정말 감사할게요.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